요즘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연금 기금화,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국민연금도 고갈된다는데 이제는 퇴직연금까지 기금화한다고? 이게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야? 아니면 또 다른 부담만 생기는 거야? 사실 제 주변만 봐도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국민연금 내는 것도 벅찬데 퇴직연금마저 국가에서 운용한다고 하면 불안하다. 회사가 내주는 퇴직연금도 복잡한데 의무화까지 되면 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지? 실제로 정책 뉴스 한 번씩 뜰 때마다 커뮤니티에는 이러다 우리 세대가 다 떠안는 거 아니냐, 국가가 우리 돈까지 손대는 거 아니냐는 걱정글이 쏟아지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논란을 잘 모르는 사이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제도 변화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실험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직연금 얘기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뉴스에선 기금화된다, 이제 중도 인출도 못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근데 정작 사람들 분위기는 국민연금 고갈될까봐 불안불안한 느낌이죠?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퇴직연금 진짜 믿고 맡겨도 되는 걸까요? 사실 퇴직연금이란 말만 들어도 다들 속으로 이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내 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 맞아? 적립금이 수백조라는데 내 계좌 수익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건지, 제 돈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래서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구조부터 우리 세대가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까지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요즘 뉴스 보면 이런 제목 많잖아요. 적립금 400조 돌파, 국민연금보다 수익률 낮다, 대기업만 수수료 깎아진다. 근데 그 많은 돈이 진짜 우리 노후에 도움이 되는지, 믿고 맡겨도 괜찮은지, 이게 제일 궁금하죠. 일단 퇴직연금 구조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예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2024년 기준 전체 적립금은 431.7조 원이 넘었고요. 그 중에서 DB형이 53.7%로 가장 많아요. DC가 25.9%, IRP는 20% 정도 됩니다. 숫자만 보면 오 든든한데 싶지만 실제로는 10년 평균 수익률이 2%대라면서요. 국민연금은 그동안 8% 넘었다고 하니까 이거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2.07%에 그쳐요. 국민연금이 같은 기간 8% 넘겼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왜 그럴까 봤더니 전체 적립금의 87%가 예금이나 보험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더라고요. 안전하다는 이유로 그냥 돈이 잠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퇴직연금을 대부분 일시금으로 찾아간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이 아니라 퇴직 후 목돈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10%도 안 되고 대부분 퇴직하자마자 한 번에 인출합니다. 평균 수령액 보면 연금 수령자는 1억 4천만 원, 일시금 수령자는 1,600만 원대. 차이 꽤 크죠?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 다니거나 근속기간 짧은 MZ세대한테는 확실히 불리한 구조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2022년 기준 퇴직연금 전체 가입률이 5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사각지대예요. 심지어 DB형 쓰는 사업장 중 60% 넘는 곳이 최소 적립률도 못 맞추고 있어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조차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MZ 직장인들 이런 상황에 놓일 확률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금화 얘기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르고 진짜 수익률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기금화 논란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처럼 기업 단위로 쪼개서 굴리는 구조론 수익률이 낮고 노후 보장도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반면 국민연금처럼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 덕분에 수익률이 지금 2%에서 5% 이상으로 뛸 수 있다는 게 찬성 쪽 주장이고요.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푸른 씨앗이란 모델은 최근 6% 넘게 벌기도 했어요. 근데 반대 얘기도 만만치 않던데요? 금융사 쪽은 국민연금 모델을 그대로 쓰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중간에 돈을 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사는데 쓰거나 급한 일 생기면 언제든 중간에 인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투자 가능한 자금의 안정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금융권은 그래서 국민연금식으로 굴리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오히려 민간 금융사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고래 효과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진짜 혼란스러워요. 이쪽 말 들으면 그럴듯하고 저쪽 말 들어도 납득이 되니까요. 게다가 정책마다 이해관계자 입장도 다 다르다던데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MZ세대는 어느 쪽에 서는 게 맞는 걸까요? 이해관계자들 진짜 다양해요. 노동계는 공공성 강화하자, 근로자 참여 늘리자는 입장이고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 너무 크다 라며 반대하고 있어요. 정부는 아주 신중한 태도로 점진적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금융권은 기금화 말고 상품 구조나 디폴트 옵션 손보면 된다는 쪽입니다. 그럼 만약 진짜로 퇴직연금이 기금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가장 큰 변화는 연금을 굴리는 주체가 회사에서 공공기관이나 전문 운용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경우엔 수익률이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다만 개별 투자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IRP의 자율성이나 디폴트 옵션의 유연성은 계속 챙겨야 돼요. 또한 퇴직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추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재정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 변화로 의무화나 외부 적립이 확대되면요? 1년 미만 근속자, 특고, 플랫폼 노동자까지도 가입 의무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에는 나비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3개월부터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자를 구하기 꺼려집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단기 일자리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는 셈이네요. 아직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화 등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해요. 피크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까지 넣어서 세액공제 최대치를 챙기고 있어요. 연 16.5%에 해당하는 118만 원을 매년 봉리로 불리고 있는데 퇴직연금 기금화가 현실화되면 시행 전에 중도 인출도 고민할 것 같아요. 뭐가 진짜 이득인지 계산해서 필요하면 피크의 실험실 콘텐츠로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볼 생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실험 소식을 받아보세요.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피크의 실험실이네요. 다음 실험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